안녕하세요. 저는 59, 할줌마고요. 결혼한 지 33년, 아이들 시집 보내고 숙제 다 끝낸 여자입니다. 이젠 내년 2021년 남편이 정년퇴직합니다. 남편, 그동안 우리 딸 둘에 저까지 먹여 살리느라 고생 많은 사람이죠. 고생한 거 알고 고마운 거 아는데 한편으론 퇴직 후 이 양반하고 어떻게 지내나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양반은 일생을 직장 아니면 집, 이렇게만 알던 사람입니다. 남들 우수수 다 잘려나간다는 IMF 때도 악착같이 버텨내고, 그때 동료들 잘려나갈 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저 남편 이름 석자 없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 딸과 저 때문에 달래지도, 그들 편에 서서 싸워주지도 못하고, 집에서 소주 한 잔 혼자 기울이던 고마운 사람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제 아빠와 대면대면 합니다. 실은 저 역시도 그래요. 늘 밖으로 돌던 사람, 이제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 제 옆에 붙어있다 생각만 해도 부담스럽더라고요. 뭘 해먹어야 하나, 아침에 눈 떠 저녁까지 시간을 또 어떻게 때워야 하나, 저 양반 보고 집 보라 하고 장 보러 다녀야 하나, 아니면 같이 가야 되나, 사소한 모든 것에서 저 양반을 끼워야 하나 마나, 은근 걱정이 많아요. 점심때 옆집 영순이네 가서 먹거나, 영순네가 우리 집에 건너오거나 하는데, 이젠 그것도 끝이구나 싶은데, 남편은 이제 시작인 사람처럼 훌훌 털고 개운한 모양이에요. 때가 이래서 은퇴식도 변변히 못하고 개인적으로 송별 파티 작게 작게 하나 본데 어제는 한밤중에 안 들어오고 길어지는 모양이더라고요. 거의 12시 넘어가는데 까무룩 잠들었어요. 그러다 전화 소리가 나서 화들짝 깼는데 남편 전화인데 제가 늦게 받았는지 어쨌는지 끊겼는데 다시 오겠지. 아니 내가 해봐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철렁. 웬일인지 싶어 얼른 받았죠. 남편분 아래 와 있으니 내려오시래요. 택시기사인가? 얼른 겉옷 챙겨 입고 나가는데 돈 가져오란 말도 없고 이게 무슨 일이지 고민하다가 몇만 원 주머니에 놓고 내려가려는데 한밤중에 엘리베이터는 또 저기 꼭대기층에서 한참을 안 내려오고 별일이다. 오늘 이상하네 정말. 무슨 일일꼬. 계단으로 내려가자니 무릎에 힘이 없어 자신 없고 조금 더 기다려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타고 가보니 남편은 조금 얼굴 붉어진 것 말고 멀쩡해 보이고 택시 기사랑 조곤조곤 이야기하다 왔네요. 저 사람이 집사람이에요. 하고 언제 봤다고 기사는 제게 인사하고 별 다른 일 없이 돈 달라는 말도 없이 휘황이 가더라고요. 괜시 저만 힘 뺀 것 같아서 무안해서 아니, 무슨 일 있나 놀랬잖아요. 왔으면 올라오지. 날 뭐하러 불렀어요? 자다 깨서 무슨 일 있나? 술자리에서 무슨 싸움이라도 나서 다쳤나 걱정했다고요. 사람 참. 맥도 풀리고 암시랑도 아는데 오밤중에 혼자 별놈의 생각 다 하고 내려온 거 은근 약 올라서 확 들어오려니 이 양반이 제 손을 낚아채고 같이 들어가려고 했지. 놀랐어? 아이고, 밤 되니 춥네. 손실이겠다. 하면서 내 손을 잡은 채로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 넣으려고 하는데 그게 들어가나요? 왜 또 호주머니가 좁은 옷이라 손 두 개는 동시에 안 들어가는지 입구를 제 손 잡은 채로 넣으려고 비비적거리고 있는 것을 제가 손을 확 빼버리면서 아이 주머니 터져요. 이 양반이 오늘따라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주머니 터진 거 다시 꼬매면 영 안 이쁘게 나온다고요. 시근거리며 들어와도 엘리베이터는 같이 타야죠. 팔짱 딱 끼고 벽만 쳐다보고 있으니 자다 깨다 놀랐냐며 아니면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냐며 자꾸 말 거는데 자다가 사람 놀래켜놓고선 다 늙어 빠져가지고 손잡아주면 누가 좋아한다고 저러나 싶어서 삐져있자니 자꾸 저를 찐벅찐벅 건드리고 손가락으로 옷을 부비고 귀찮게 해서 아, CCTV에 찍혀요. 왜 이래요? 술 별로 마시지도 않은 것 같았는데 왜 이래요, 참. 하니 아무 말 않고 제 뒤에 바짝 붙더라고요. 제 머리카락 냄새를 봤는지 이 양반이 숨 쉴 때마다 정수리로 뜨거운 숨이 느껴지길래 별꼴이야. 엘리베이터 땡 하자마자 휙 밀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아니, 다 늙어가지고 왜 저러는지 술 취해서 그런가? 저 양반 밖에서 술 마실 때마다 네 동 저러고 다녔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안방으로 또 쪼로로 따라 들어오길래 왜요? 어디 물망초 김마담으로 착각하오?
나는 집에서 살림하는 조신한 이대감도 야심한 님이니까 그 집 방자는 이 몸에 손댈 생각 마시고 얼른 목욕이나 하시오. 때가 어느 땐데 이 시간까지 비비적거리고 있어 겁도 없이. 어허, 이 사람이 이젠 남편도 몰라보나 보네. 자기 마나님한테 이러지 어디 물망초 마담한테 이러겠나. 어디 술 마신다고 대감이 방자 되겠소? 나 출출한데 라면 끓여주시겠나 마나님? 이 시간까지 있다가 사람 데려오라 봐라 귀찮게 하더니 이젠 생전 먹지도 않던 라면을 끓여내래요? 이 사람이 정말. 생전 안 먹어봐서 궁금하더라고. 이왕 첫 테이프 끊었고 마나님이 끓여준 거에 입만 맞춰야지. 앞으로는 자주 그걸로 때워야 할 거 아니야. 하여간 간도 커. 이렇게 하면 이혼당해요. 이젠 돈도 못 벌어오고 예전처럼 젊고 팔팔한 것도 아닌데 집에서 하루 종일 나하고 붙어있을 건데 예전처럼 하나하나 가져다줘 뭐 해줘 하면 나 못 산다고요. 나도 이제 예전처럼 뒤치다거리 안 할 거고요. 나도 늙었거든요. 하하, 당신 입에서 이혼 얘기 나오니 신기하네. 그렇게 우리 나쁜 사이 아니었잖아. 애들 시집 보냈으니 우리 숙제는 다 끝냈고 나도 인제 손잡고 놀러 다니고 예전처럼 데이트하며 남은 여생 보내려고 하는데 이혼 얘기라니 기분 안 좋네. 이제라도 예전처럼 알콩달콩하게 살려고 하는데 무슨 여자가 이렇게 빳빳하기가 풀 먹인 못이 적삼처럼 팔 뻗으면 절로 가고 팔 내리면 일로 와. 너무하네.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요. 이 시간까지. 아니, 오늘뿐만이 아니지. 나는 지난 세월 당신 이 시간까지 밖에서 놀 동안 잠 안 자고 기다렸다고요. 이제 나도 늙어서 안 자고 기다릴 수는 없고 체력 딸려 자는데 그걸 기어이 깨우고 택시기사까지 시켜서 집에다 전화하고 무슨 일이나 생긴 줄 알고 피말리고 내려가니 농담이나 하고 앉았고 날 놀리는 거지 뭐예요. 존중심 하나 없이 날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냐고요. 저기서 내 머리통 냄새는 왜 맡고 남사스러워서 원. 내 기분으로 이제 친해지자 요 땅 하면 친해져요? 힘이 남아도나 봐. 생전 안 먹던 라면 끓여달라고 하질 않나. 왜 이러냐고요. 어디서 사주라도 봤어요? 건강검진 받았어요? 누가 죽는다고 합디까? 내일 모레 죽는다고 안턴집 마음껏 해보라고 합디까? 당신답지 않게 왜 이래요? 아니, 저 나름대로 자다 깨서 피곤한 데다 이 양반이 들었다 놨다 실없이 구는 데다 라면 끓여내라는 말에 화나서 다다다 쏘아붙였는데 잘 얘기했는데 마무리가 왜 하필 저 말일까요? 마지막 저 말이 아침 드라마에서나 나오던 대사 아닌가요? 왜 하필 저 말로 말을 끊었을까요? 이젠 아침 드라마에도 잘 안 나오는 말인데 말이죠. 다음 대사 머릿속 맴도는데 설마 이 양반이 그 대사 치겠어? 안 웃으려고 저도 모르게 입술 한쪽을 꼭 깨물면서 눈에다 힘주고 남편을 쳐다보고 있었죠. 옆집 영순네랑 가끔 이 대사 나오면 그렇게 배꼽 잡고 웃으면서 하루 종일 이 대사 치면서 놀았는데 이인이 박혔는지 절대로 여기서 웃으면 안 된다. 이 양반 이제라도 집안일이라도 시켜먹고 청소라도 시켜먹으려면 내가 당차게 나가야 한다. 입술 한쪽을 꼭 깨물고 있는데 나, 하더니 한참을 생각하던 남편. 나다운 게 뭔데? 아이코야, 나 할 때 이미 입술 벌어졌는데 남편이 영락없이 나다운 게 뭔데 이 얘기 하는데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버려서 바닥을 굴러버렸네요. 드라마, 특히나 아침 드라마는 볼 일도 없던 남편이 저 대사를 읊자마자 웃음이 터져 나오는데 우리들 드라마 주인공들처럼 심각은 한데 늙어 빠져가지고 흰머리 성상한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드라마에서는 남의 도둑질해서 남편 애처럼 속이고 키우거나 뺑소니 쳐서 안 잡혀가려고 갖은 요사를 떨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시간에 대단치도 않는 라면 끓여내라 말하러 싸우고 있다는 것도 웃기더라고요. 왜 이래 이 사람아. 왜 이래 하며 남편이 화들짝 저를 일으켜 세우는데 하긴 예전에 영순이랑 놀 때도 느꼈지만 드라마를 보나 안 보나 너답지 않게 왜 이래는 나다운 게 뭔데 밖에 뾰족한 대꾸가 없어요. 제가 무슨 이유로 고지고대로 말해주긴 창피해서
얼른 옷 갈아입고 손 씻고 나오라고 하고 주방 가서 라면 끓였죠. 일하느라 바빠서 집에 잘 붙어있지 않아서 그렇지 남편은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딸애들이야 여자애들이라 사춘기 지나서는 남의 딸 보듯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해서 어려운 면도 많을 테고요. 사실 우리 집 딸내미들 무뚝뚝하니 절 닮아서 애교 있는 편은 아니에요. 기분 팔아 하루는 입에 못 터단 듯이 대들거리는데 다음날은 또 어지간한 집 내 아들내미처럼 말이 없어요. 기르기는 무난하고 쉬웠는데 잔재미는 없었죠. 남편이 라면 한 입 할 테냐고 묻는 거 먹고 싱크대에 넣어두시오 하고 들어와 누워있자니 한편으로 짠하고 한편으로 답답하고 다음날 남편 얼마 안 남은 출근시키고 애들 불러들였죠. 너희 아빠 이제 은퇴다 하니 애들은 알고 있었지만 날짜 보더니 코앞이라고 새삼 놀라고 어째야 하나 걱정이다 했더니 애들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뜬금 엄마도 이혼하려고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놀라서 부르니 애들이 더 놀라요. 아니 갑자기 우리 둘 다 호출하더니 아빠 은퇴다 하며 가슴 철렁하지. 가끔 보면 엄마 의욕에 앞서 중요한 거 다 쳐내고 훅 내밀면서 말 이상하게 하더라. 엄마 황혼이혼인가 뭔가 하려고 그러는 줄 알고 우리 둘 다 시겁했어. 남들 한다고 엄마도 그러면 정말 양심 없는 거란 거 알죠? 이혼 어쩌고 하면 우리 둘 다 엄마 안 보려고 했어. 아빠 같은 사람 어딨어. 이 나이까지 엄마한테 용돈 타서 쓰면서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거 슬그머니 쥐어주시더라. 우리 대학 다닐 때 엄마 아빠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드린 거 있잖아. 어느 날 보면 아빠 드린 봉투는 책상에 들어가 있더라고. 아빠한테 받은 문자가 엄마보다 더 많을걸? 안 그래도 은퇴날 아빠 섭섭하지 않게 사위들도 저녁 같이 하기로 했어요. 나나 얘는 그런 거보다 하는데 신랑들이 아빠 대단하게 보더라고. 진정한 승리자라고. 요즘 세상에 한 직장에서 은퇴 그렇게 곱게 한 사람이 어딨니? 능력, 인성, 아래로 위로 존경이 다 받쳐줘야 하는데 그게 아빠 은퇴해야 올 것이 온 거고 아빠도 잠시 숨 돌리고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두 분이 상의하세요. 그나저나 엄마는 우리 왜 부른 건데? 이혼 얘기도 아니고 아빠 혹시 아파요? 이 사람 언제 점수 따놨는지. 야, 그렇다고 나를 안 본다고 하니 딸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며 어제 이야기를 해주니 첫째는 그저 웃고 둘째는 아빠한테 좀 맞춰주지 그걸 틱틱거리냐고 저한테 한 소리 하더라고요. 멋 없다고. 지희들은 생전 아빠랑 스킨십 하면 죽을 것 같이 커놓고선 세모녀 모인 김에 지아빠 이야기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저녁 때 첫째가 수제비 끓여서 먹고 갔고 남편 몫으로 따로 빼놓은 팅팅 부른 것 맛있다. 딸이 끓여서인지 맛있다 하면서 먹는데 참 속이 뜨끈한 게 잘 해줘야지 했죠. 그런데 이젠 이 남자는 앞으로 쭉 집에 붙어있을 거다 싶어서인지 주말에 남편이랑 같이 붙어있으려니 불편하고 꼴보기 싫더라고요. 잘해주려는 마음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은 다른가 보더라고요. 아침 일찍 출근하는 날하고 똑같이 일어나서 주말이라고 약수터 갔다 왔다고 물 떠오고 신문 한 차례 보고 TV 뉴스 틀어놓고 있는데 진품명품 보려고 했더니 저한테 그런 건지 뭔지 하더라고요. 저보고 혀찼어요, 지금? 아니야, 봐, 진품명품. 됐어요. 하고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와서 보려니 따라 들어와서 또 옆에 붙어요. 이 양반 또 시작이네. 왜 이래요? 당신은 저기 뉴스나 하루 진종일 보시구랴. 나는 이거 보고 전국 노래자랑 보고 밥 차려줄 테니까 각자 볼 거 봅시다. 아니야, 같이 보지 뭐. 거실에 큰 TV 놔두고 왜 옆에 바짝 붙어서 귀찮게 하는지. 남의 집 골동품 보며 침 흘리고 있는데 뒤에서 제 파만 머리를 쓰담쓰담. 아이 귀찮게 왜 이래요? 하고 뿌리치니 능글맞은 목소리로 임전화 천우적처럼 아직도 안 칼지네. 하는데요. 아휴 능글맞어. 뭐요? 하고 돌아보니 얼굴은 볼고족족 해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임자는 처음 봤을 때도 그렇게 도골은 꽃밤처럼 톡톡 쌌지 하는데 저 별로 안 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처음 봤을 때 무슨 남자가 기생 오래비처럼 매끄러움 해가지고 말은 안 하고 저렇게 눈웃음 치기에 경계 좀 한 것뿐입니다.
점심 먹이고 옆집 영순네 가려는데 고개 쑥 빼고 어디가 묻기에 영선네요 하니 영선이 시집 갔잖아. 아이 영선이가 시집 갔지 영선네가 시집 갔소? 귀찮아서 쏘아붙이고 가했으니 형님 하고 바둑 한 판 들어왔습니다. 하고 또 쫓아왔어요. 아는 척 안고 있으니 영선네 아저씨는 방으로 들어가는데 이 집 부부가 나이 10살 차이라 진작 할아버지 돼서 양로원 가서 노는 양반이 안 그래도 코로나로 발 묶였던 차에 신나서 맞이합디다. 남자네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야 이 사람아 하고 껄껄거리고 영선네는 우리 신랑이 이제 은퇴라니 아직도 젊고 빠릿하다고 속도 모르고 부러워하고 귀찮아 죽겠다니 조음시롱 그런다고 자기는 이미 10년 전부터 옆에서 안 떨어졌다고 그나마 저라도 오고 가는 낮 시간엔 안 따라 붙는데 자기가 우리 집에 가면 집에서 입 부르터 있다며 아저씨 자주 들르라고 반세가 돼요. 잠깐 붙어있는 주말에도 어린애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늘어지는 것처럼 따라 붙어서 아주 귀찮았어요. 주말 지나 남편이 다시 출근하니 살 것 같더라고요. 요즘 하루하루 출근할 때마다 본인은 뿌듯하기도 하고 생각도 많아지는지 아침에 매무새 단장에 신경 쓰는데 저도 이제 아니면 언제 입을까 애끼다 똥되지 싶어서 애들 시골일 때 장만한 양복이며 아낀다고 안 입히던 와이셔츠 잘 다려서 번쩍번쩍 윤내서 입혀보네요. 옆에 붙어있으면 막 머리 쓰다듬고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물을 때는 귀찮아서 꼴 보기 싫다가도 또 이렇게 차려 입혀놓으면 아직도 한 인물 납디다. 은퇴한 날 코앞으로 다가오니 술 한잔 하자는 후배 선배 제법 되는지 그주 매일매일 늦게 들어오는데 술상무 아니니 대충 받고 끝내쇼 해도 쉽진 않겠지요. 주말로 갈수록 힘들어하고 금요일은 거의 초죽음이더라고요, 사람이. 오늘은 대충 일찍 끝내고 거절하세요 했더니 알았다면 나갔는데 10시 넘어 11시까지 소식이 없고 12시 넘기에 걱정돼서 전화를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초인종 울려 얼른 뛰어나가 문 열니 신랑이 첫째 사위한테 엎혀서 들어오더라고요. 첫째가 따라 들어와서 별거 아니라고 아빠가 술은 별로 안 드셨는데 영 힘드셨는지 첫째 집에 전화를 했더래요. 엄마 놀랄까봐 연락은 못하겠고 자기 이 상태로 택시 타면 그대로 잠들 것 같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고 했다네요. 애들이 달려가서 차에 태우니 그대로 잠들어 버렸대요. 차 히터 빵빵하게 틀어서 오는 동안 푹 잠들어 버려서 사이가 안 깨우고 재운 채로 엎고 들어온 거라고 깨우지 말고 그대로 재우라고 해요. 첫째는 요즘 은퇴한다고 여기저기 자리가 많아서 아빠가 지치신 것 같다고 하는데 나는 저런 양반 주말에 따라붙는 거 귀찮다고 이리저리 영선네 가고 틸틸거린 거 생각나서 미안해지더라고요. 딴 건 몰라도 아빠 건강검진 싹 해봅시다. 하고 첫째 애들 부부는 그렇게 가고 토요일 늘어지게 자고 일어난 남편 밥 챙겨 먹이는데 둘째네도 소식 듣고 왔더라고요. 둘째는 나한테 종아리 맞을 때도 눈물 한 방울 안 비치는 애가 눈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달려오는데 왜들 이래? 아빠가 너무 졸려서 형부 부른 거야.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택시 안에서 잠들까 봐. 별거 아니야. 어디 들려서 6년근 홍삼 전가라고 쓴 거 못 먹는 지 아빠도 먹을 수 있는 거라며 사가지고 왔습디다. 은퇴 앞두고 호강한다며 인기 폭발하는 신랑이 해벌쭉 속도 없이 웃고 저도 미안하기도 하고 무슨 병이라도 있을까 은근 걱정돼서 검진은 당연지사고 애는 보는 앞에서 국뒤 굵은 거 한 뿌리 들고 통으로 씹으랬더니 애들 말로는 꿀에 담근 전과를 안 쓰다고 하는데 안 쓰겠어요 홍삼이? 웃으면서 씹는데 꿀꺽 넘기는 사이사이 쓰기는 한지 소스라지기는 하더라고요. 둘째가 사들고 온 홍삼 전과 보니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저 시집 왔을 때 남편네 집 유세가 참 대단했습니다. 지금은 그 재산 아버님 돌아가시고 형제간에 뿔뿔이 흩어져 가져서 별거 아닌데 그 동네 소장농이 일구는 옷밭이 신랑네 것이었어요. 처음 저는 이 양반 그저 그런 날라리인 줄 알았고 또 당시 남정네들과 다르게 데이트할 적엔 남들 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걷는데 신랑은 제 옆에 착 붙어 다녀서 이 남자 하여간 다른 년한테도 필시 이럴 사람이다 하고 제가 이 남자한테 마음 안 주고 속 좀 태웠습니다. 저희는 연지곤지 찍고 신랑네 너른마당에서 전통결혼을 했는데
신랑네 동네 사람 잔치였죠. 시어머니는 신랑 친어머니 돌아가시고 제치로 들어오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따로 받은 며느리감이 있었댔어요. 자기 친척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신랑을 꽤 좋아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밀어 넣어도 신랑은 요지부동 않으니 저와 결혼을 허락하셨는데 우리 친정은 신랑네 비에 될 것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불이며 혼수, 당시 우리 사정에 버겁게 요구했는데 신랑이 우리 친정 어머니한테 세그머니 쥐어주더랍니다. 내색시 기죽이지 말라고 하면서요. 안 그래도 신랑 형수가 결혼하면서 휴어지게 패백 음식을 해왔던 집이라 우리 집에서 하는 패백은 신랑이 다 해서 밀어 넣었어요. 이 얘기 저 둘째 낳고 친정엄마가 산바라지 하시며 슬쩍 아들 이야기 비추면서 하신 이야기예요. 결혼식 날 저는 정신없어서 기억도 안 나고 패백은 더더욱 기억 없는데 친정엄마도 패백 올린다고 준비하면서 보시면서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걸 구했는지 두꺼운 홍삼정과 고봉으로 수건에 받쳐 올리고 문어로 오리만 커다란 닭 2마리가 위풍당당하게 곱게 올라왔다는데 친정엄마도 처음 본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던 거래요. 패백 차림 보고 뚱하게 있던 시험에 입꼬리가 만족스러운지 올라가더란 말이죠. 패백 끝나고 음식을 친척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아기들이며 동네 사람들에게 문어닭 1마리 일소 내 며느리가 해왔소 하고 던져주니 너도 나도 세상에 하면서 뜯고 쥐고 다녔다는데 엄마가 너는 부모복은 없어도 서방복은 타고났다. 잘해줘라 하신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남들 신랑 제 아무리 신부 귀히 여겨도 패배까지 챙겨서 해줬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둘째 낳기 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엄마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네 남편을 위해서 아들 하나 생각해봐라 하셨었지요. 문득 둘째 보는 앞이라 웃으면서 억지로 정가 씹는 신랑 보니 30몇 년 전 우리 결혼할 때 생각이 나고 우리 친정엄마 초상날 아들보다 더 목 놓아 울던 신랑 생각도 나고 새삼스럽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좀 멋대가리도 없고 톡톡 쏘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 신랑 은퇴 앞두고 이 남자 귀찮게 여기고 한숨 쉬는 제가 참 못됐다 싶고 처음 보는 남자처럼 신랑을 보니 눈가에 웃음주름 선명한 것이 인상 참 좋아 보입니다. 내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조신한 김대감님 마님도 한 뿌리 드셔보시오. 하고 제 입에 넣어주는 신랑. 제가 신랑한테 바라는 것은 뭐 큰 것도 아니고 제 옆구리를 찌르거나 앉아서 TV 보는데 무릎에 좀 안 누웠으면 하는 거하고 머리 좀 안 만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친정 면 세워주고 귀 대접받게 한 신랑이 지 마누라한테 저 정도야 못하겠나요? 저답지 않게 자꾸 신랑 은퇴 앞두고 싱숭생숭 미리 걱정했던 것 같죠? 나다운 게 뭘까? 생각해보니 별거 있나요? 틸틸거리면서 투닥투닥 사는 거죠 뭐. 뭘 줘도 타박 안 하고 잘 받아먹는 사람이니 끼니 걱정은 접자 싶으니 한결 마음 편하고요. 돌고른 꽃뱀 같다는 저. 예전에 데이트할 때처럼 신랑이 살살 손잡으면 적당히 뿌리치다 잡혀주고 살아야겠다 싶어요. 생전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다니 신랑은 신랑답게 찐뻑찐뻑 건드리고 저는 저답게 툴툴 톡톡 쏘며 살아야겠어요. 한 달 후 신랑이 출근 안 하면 그냥 아침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늘어지게 자게 해야겠다 싶어요. 시간 재놨다 놀려줘야지. 당신답지 않게 웬 늦잠이야. 나다운 게 뭔데. 놀이하며 우리 부부 그렇게 늙어가야겠어요. 신랑 손잡고 아침 드라마 좀 봐야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